주간 꾸레! 아니, 지금 시즌 끝나고 나서 다음 시즌 시작하기 전에 유로 2020도 하고 있고 2021 코파 아메리카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왜 이렇게 주간 꾸레를 원하는 거야? 원하면 또 돌아와야지. 아 그래 원하니까 돌아오긴 했는데 그래. 할 얘기가 없어 얘들아. 아니 그렇긴 한데 벌써부터 다음 시즌은 어떻게 될까요? 네. 그런 걸 물어보신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면은 일단 선수 영입이 좀 이루어졌잖아요. 네. 그리고 뭐 다음 시즌에 대해서 뭐 무슨 포메이션을 써라, 무슨 전술을 써라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떤 전술을 쓰면 좋을까? 이런 것들을 좀 약간 궁예? 이런 것들 상상의 나를 좀 펼쳐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해서 네. 준비를 했어요. 일단은 선수 영입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은 최전방 스트라이커 세리오 아구에로 왔고요. 그리고 왼쪽과 최전방 2선 모두 소화할 수 있는 멤피스 데파이가 왔습니다. 그 수비 쪽에 센터백 에릭 가르시아가 왔고요. 그리고 오른쪽 풀백 에메르송이 왔습니다. 나름대로 영입을 차근차근 하고 있는 상태죠. 몇 점? 지금까지는 저는 만족합니다. 만족하는데 몇 점? 글쎄요. 여기서 센터백 믿을 만한 선수 영입하고 수비형 미드필더 백업 자원 영입하면은 저는 90점 줄 용의도 있습니다. 이야, 꽤 후한데? 네. 아니 그 두 작업은 만약에 의지만 있다고 하면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거든. 일단은 봐야죠. 그래. 작업이 이루어질지. 네. 자,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다음 시즌 바르셀로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이런 궁금증이 매우 매우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무 근거도 없이 객관적이지 않은 지극히 주관적인 다음 시즌 바르셀로나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닐까라 이렇게 예상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저는 사실은 뭐 바르셀로나가 다음 시즌에 정말로 이제 우승에 도전해야 된다. 라리가뿐만이 아니라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우승에 근접한 뭐 4강까지는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좀 갖고 있거든요. 챔피언스 리그? 네. 이야, 그렇게 한 번에 훅 올라간다고? 아이씨, 올라가야 돼! 어찌됐든 지금 저희가 주의 띄워드려야 되는데 이게 다음 시즌 예상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이걸 했으면 좋겠다. 희망. 각자의 손꾸레와 김낑깡의 약간 희망 포메이션, 뭐 희망 전술, 희망 구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선수 명단을 쭉 펼쳐놓고 봤을 때 아직까지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갈 선수가 눈에 확확 들어옵니다. 굵직굵직한 이름들이 있지. 네, 공격 쪽에서 무엇보다도 브레이스웨이트라든가 아니면은 뭐 트링캉도 임대 보낼 것 같고. 근데 브레이스웨이트 매각 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유로에서는 곧잘 해. 그래, 매각해야지. 매각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더 큰 녀석들이 문제지. 네. 그러니까 덴벨레가 유로에서 네. 부상을 당하면서 약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재활이 필요하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다음해 여름에 계약이 만료가 됩니다. 이 자식은 끝까지 대단하다. 문제죠. 지난 시즌에 웬일로 좀 건강하다 했어. 네. 결국은 참. 덴벨레를 팔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지금 그리즈만도 매각 대상이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왜? 선수가 나가야지만 돈이 생기고 그래야지만 영입할 수 있으니까. 자, 그리고 미드필더 라인에도 피아니치가 여러 구단하고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이탈리아에서 또 오랜 생활 커리어를 이어갔으니까 아무래도 이탈리아에서 좀 관심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아니야 다를까 루머들도 이탈리아에서 나오더라고요. 네, 유벤투스하고 파리 생제르맹하고 몇몇 팀하고 연결이 되고 있는데 잘 나가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죠. 자,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리키프츠 같은 경우에도 임대를 보낼 것 같고 알레냐라든가 다른 선수들은 또 정리를 할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네, 피르포도 지금 리즈 임대에 근접했다는 얘기도 있고 움티티도 보내려고 참 고생 네. 많이 한다. 수비 쪽에서 이제 정리 대상이 굉장히 많죠. 수비 쪽에서 피르포는 리즈에 근접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움티티는 어떻게 해서든 정리한다. 만약의 경우 이적이 안 될 경우에서는 임대라도 보낸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렁글레가 프랑스 대표팀에서 대단한 임팩트야. 네. 야, 45분 뛰고 그렇게 강한 임팩트를 남기는 선수는 또 처음 봤어. 네, 그래서 렁글레도 내보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내보낼 선수들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음 시즌 어떤 모습일까?
한번 예상을 해본다면은 저희 희망회로대로 나갈 선수 나갔다고 치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저는 3-4-3 포메이션을 가동하지 않을까. 그런 가동하지 생각을 하고 않을까? 있어요. 희망이에요? 아니면은 예상이에요? 저는 예상이에요. 오, 예상이다. 네. 그런데 라포르타 회장이 백포를 바탕으로 한 4-3-3을 원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와서 네. 과연 쿠만 감독이 3백을 가동할지 4백을 가동할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지난 시즌의 수비력을 봤을 때는 백3가 조금 더 어울린다. 그렇죠. 네, 이게 네.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3백을 가동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골키퍼는 테오 슈테겐. 그리고 이제 3백을 가동한다면 왼쪽 센터백 자리는 새로운 선수. 렁글레라고 얘기 안 하네 이제는. 네, 렁글레를 보내야 돼. 저는 렁글레라고 했던 것 같은데. 안 돼. 안 돼. 몹쓸 놈이야. 보내야 돼. 그렇다니까. 자, 이제 한번 얘기해 보시죠. 계속. 네. 그래서 왼쪽 자리에 파우토레스라든가 라포르테라든가 그래서 선수들 정리해서 원기용 모아서 센터백 자리에 써야 된다. 그래서 왼쪽 센터백은 왼발잡이 센터백 한 명을 영입해서 놓고 중앙 쪽에서는 역시 피케. 근데 피케의 몸 상태가 안 좋으면 아라우오. 그리고 이제 오른쪽은 에릭 가르시아. 요렇게 3백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럴싸하네요. 네. 네. 그리고 이 미드필더 라인은 왼쪽 윙백 자리에는 알바. 그리고 새로운 선수를 영입하겠죠. 백업 선수. 뭐 마르코스 알론소도 연결되고 있고 여러 선수하고 연결이 되고 있는데 올지 안 올지는 좀 봐야 되겠고요. 일단 주전은 알바. 중앙은 페드리하고 더용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둘만으로 중원정하기 괜찮을까요? 네, 저는 괜찮다고 네. 봅니다. 페드리하고 더용이 나오고 오른쪽은 에메르송. 이렇게 나오는 방향으로 가고요. 공격 라인에서는 왼쪽은 데파이, 최전방은 아구에로, 오른쪽은 메시. 네, 그런데 제가 3-4-3을 얘기했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3-5-2로 바뀌면서 부스케츠가 올라와서 3백 앞쪽에서 피보테 역할을 하고 그러면서 중앙에 쪽에서 이제 페드리하고 더용이 위치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공격 쪽에서는 뭐 메시하고 아구에로, 메시하고 데파이 또는 뭐 메시하고 그리즈만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때? 괜찮은 것 같은데 저는 아까 얘기했듯이 패들이 대용으로 중원장악이 될까? 라는 좀 의심이 있고 352하고 343하고는 또 중원에 있어서의 그 밀집 대형 이런 것 자체가 또 다르잖아요. 네. 측면을 또 많이 벌리고 간격도 많이 벌어지게 되니까 3백이 백3가 다시 또 약간 불안한 위험에 노출되는 그런 상황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그건 해봐야 알죠. 네. 네. 첼시에서 알론소를 영입하려고 한다는 것은 물론 이제 백업 자원이긴 하지만은 3백을 쓸 가능성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영입하려고 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있고 그리고 파우토레스하고 라포르테하고 계속해서 연결이 되고 있는데 둘 중에 아무나 와도 땡큐베리 감사인 거는 분명한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사실은 중앙 쪽에서 수비형 미드필더 한 명을 좀 영입했으면 좋겠어요. 필요하죠 지금. 네, 저는 뭐 바르셀로나 선수답지 않다. 뭐 기술이 좀 부족하고 그리고 짧은 패스에 의한 공격 전개가 좀 약하고 이렇다 할지라도 수비형 미드필더 한 명은 필요하다. 좀 터프한. 네, 그래서 뭐 이런 얘기하면 바르셀로나 팬들이 야 우리는 원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겠지만은 셀타비고의 타피아 같은 선수도 괜찮죠. 사실은 지난 시즌에 매우 잘했거든요. 타피아는 수비적으로도 공헌도가 높지만은 뭐 네덜란드 축구도 경험하고 이래서 바르셀로나 축구에 그렇게 안 어울릴까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 선수예요. 또 네. 해봐야 아는 선수고 또 의외로 또 좋은 조합이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만약의 경우 3-5-1을 쓴다고 했을 때 계속해서 플레이네이는 부스케츠를 쓰고 만약의 경우 지켜야 되는 상황에서는 타피냐 같은 선수를 투입하면서 변화를 주는 것도 효과를 볼 수가 있고 3-4-3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3-4-3에서도 중앙 쪽에서 조금 더 안정감을 유지하려면은 좀 터프한 미드필더를 투입하는 것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바르셀로나스럽지 않은 선수라 할지라도 좀 거치면서 터프하고 기동력이 뛰어난 수비형 미드필더 한 명을 영입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저만의 그림이잖아요. 네. 네. 이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죠. 그렇죠. 네. 낑깡 씨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도 살짝 의견을 보태도 되나요? 네. 저는
이게 요즘 축구를 보다 보면은 아약스 중심, 테나 중심으로 좀 그리는 면이 있어요. 그리고 바르셀로나도 완전히 거기에서 상반된 축구, 완전히 다른 축구를 한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네덜란드랑 바르셀로나 어떻게 보면 거의 같은 길을 걷는 그런 팀이다 보니까 그래서 4-2-3-1을 좀 그리게 돼요. 그리고 왜냐면 바르셀로나 이제 도용 중심으로 좀 개편할 필요가 있어요. 지난 시즌에도 계속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결국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올 시즌이 치러지기 전에 지금 유로에서 네덜란드 하는 모습을 보면은 네. 도용 중심으로 돌아가면은 중원이 또 이렇게 돌아갈 수 있구나라는 거를 또 보여줬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그런 구성이 필요할 것 같고 뭐 앞에 이런 이야기들을 일단 여기까지 요약한 다음에 선수들로 좀 들어가 보면은 저는 뭐 백포는 큰 변화는 없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빌드업이나 이런 데 좀 보탬이 될 만한 보조를 해줄 수 있을 만한 파워 토레스나 라포르트가 오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상황으로 피케 아라우, 피케 에릭 가르시아 이런 구성으로 백포를 유지하는 거는 좀 위험 부담이 있는 것 같아요. 아라오가 뛸 때는 잘해. 근데 부상이 너무 잦아. 부상도 작고 바르셀로나에서 빌드업에 있어서 크게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앞으로 성장한다고 해도 빌드업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는 조금 의문이에요. 성향 자체가. 저는 왼발 센터백 좋은 선수가 온다면 결국은 백포로 바꿔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중앙 수비수들이 제 역할을 한다면은 백3가 아니라 백포로 바꾸면서 4-3-3이나 4-2-3-1을 쓴다고 친다면은 그러면은 그리즈만의 자리도 확실하게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확실히 영입할 수 있느냐? 그게 이거는 문제지. 장담할 수가 없어서. 근데 어찌됐든 간에 에릭 가르시아만 영입해서는 안 되고 빌드업에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성향의 수비수를 좀 더 영입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돼요. 계속 루머가 나고 있고요. 그 백포는 그렇게 구성했으면 좋겠고 저는 그 3선의 두 명의 미드필더에서 더용의 파트너를 결국은 찾아야 된다.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타피아라든지 이렇게 좀 거친 수비로서 더용과 함께 수비의 1차 저지선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리고 공격으로 나갈 때는 더용을 좀 더 보조해 줄 수 있는 이런 선수들을 좀 찾아야 되고 그래. 이게 굳이 이런 뭐 터프한 이런 선수들이 아니더라도 공수에 부지런히 활발히 가담할 수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서 더용 옆에서 그렇게 연결을 해줄 수 있는 이런 유형의 선수면 되고요. 이런 유형의 선수는 뭐 반더벽도 할 수 있고요. 뭐 베이날둠은 이미 떠난 선수지만은 그런 의미에서 베이날둠도 계속 루머가 났던 거거든요. 이런 유형의 선수가 지금은 필요하지 않나. 부스케츠로는 투미드를 돌리기는 조금 부담이 되지 않나. 그래서 기동력을 좀 강화해줄 선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좀 안타까운 게 라키티치는 보내지 말았어야 되는 건 아닌가? 그렇지. 차라리 세르지 로베르토를 보내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세르지 로베르토에게도 미드필더로 기용하는 모습이 쿠만 감독이 시즌 막판에 있었잖아요. 그런 기대를 했었죠. 네, 쿠만 감독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 더용의 파트너로서 좀 더 그렇지. 기동력이 뛰어난 선수가 필요하다는 거를. 그래서 라키티치를 보낸 게 뒤돌아보니 좀 아쉽긴 하다. 저는 루이스 수아레스는 안 하셨거든요. 근데 라키티치는 본인이 원해서 나간 거 아닌가요? 그렇죠. 더 뛰고 싶으니까. 근데 제 생각에는 더용 라키티치면은 더용 세네 이 1819 아약스보다 더 업그레이드일 수도 있거든. 어떤 그러니까. 면에서는. 그래서 유지했으면은 참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을 저도 많이 했어요. 네. 어찌됐든 좀 이런 활동력 넘치는 에너지 넘치는 미드필더가 필요할 것 같고요. 저는 그 3명의 공격형 미드필더에는 좀 다른 사람들과는 의견이 달라요. 저는 페드리, 그리즈만, 메시. 그리즈만이 가운데 서고 메시와 페드리가 양쪽에서는 그런 그림을 조금 그려봤으면 해요. 그 페드리가 왼쪽에 서면서 알바의 공격 가담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페드리가 중앙 쪽으로 들어올 때 알바가 올라가는 모습. 그렇죠. 그리고 중원으로 들어오면서 3선에 있는 2명의 미드필더 혹은 내려온 그리즈만까지 합세해서 또 오밀조밀하게 그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찬스 메이킹 역할도 해주고요. 그리고 우측에서는 메시가 좀 약간 프리롤로 뛰되 수비 전환할 때는 또 메시의 수비 부담을 좀 덜어줘야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최전방에 있는 공격수가 좀 이 역할을 대신 해줘야 된다. 네. 그런 면에서는 아구에로보다는 데파이가 위쪽에 있는 게 낫지 않겠는가. 그런 구상을 좀 해봤어요. 그러면은 그리즈만이 중앙에서 커버해주고
데파이가 또 빨리 내려와서 커버해주면서 좀 수비 이런 라인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네. 조금 약점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공수 밸런스를 생각했을 때는 아구에로하고 메시가 동시 뛸 때에는 전체적인 기동력에서 문제를 드러낼 수 있으니 아구에로보다는 데파이를 최대한 활용하되 아구에로 같은 경우에는 골이 필요한 순간 슈퍼서브처럼 활용하는 것도 그렇죠. 나쁘지 않다. 이게 이제 김낑깡 씨의 생각으로 보입니다. 저는 그렇게 좀 밸런스를 잡는 작업이 지금 바르셀로나에겐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공격은 뭐 어찌됐든 풀어나가요. 시즌 치르다 보면 결국 리그 최다 득점을 다투고 있고 메시란 존재가 여전히 건재하다 보니까 공격은 어떻게든 풀어나가는데 수비 국면에서 지금 무너지는 게 바르셀로나가 이 사단이 난 가장 큰 이유거든요. 네. 그거를 바로잡는 작업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수비형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센터백 1명이 필요하다는 거에서는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많은 바르셀로나 팬들이 모리바를 이용하고 리키 푸치를 좀 이용하는 건 어떠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유형의 미드필더는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모리바하고 리키 푸치라든가 알레냐 같은 경우에는 팬들의 지지를 받고는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새로운 미드필더 1명이 온다면은 리키 푸치 알레냐는 떠날 가능성이 있다. 임대로든 아니면 뭐 이적으로든 그러면서 이제 모리바는 활용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이거는 공격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쿠티뉴도 레스터하고 연결되고 있고 어디하고 연결되고 있고 막 이런데 결국은 공격 쪽에서 쿠티뉴, 브레이스웨이트를 내보내고 트링캉은 임대 보내고 그래야지만 되는 것이 공격수 숫자가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많아. 안수파티도 돌아온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에는 이제 공격 쪽에서도 교통 정리가 분명히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실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지금까지 영입을 잘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한 시즌을 돌아봤을 때 영입을 잘하려면은 결국 선수단 정리가 이루어져야 돼요. 원래 영입한 것보다 방출이 더 어려워. 맞아요. 예. 그래서 지금 뭐 움티티 같은 경우에는 관심만 보내주면 바로바로 보내주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움티티뿐만이 아니라 렁글레도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피아니치 당연히 정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공격 쪽에서는 브레이스웨이트, 쿠티뉴 요렇게 그리즈만의 위치가 좀 애매하긴 해요. 왜냐면은 그리즈만을 내보내긴 그렇고 또 잡고 있기도 그렇고 계속 그런데 제가 말씀하시는데 끊어서 죄송한데요. 선수단 명단 보고 있는데 머리가 지끈지끈해. 지끈지끈해. 이거 진짜 바르셀로나 팬들이 두통을 안고 살 것 같아. 네. 근데 시즌 시작할 때 정리가 안 이루어졌으면 그럼 또 한 시즌 내내 이렇게 네, 또 고생해요. 달고 살아야 돼. 그러면은 또 재정적인 문제하고도 또 연결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선수단 정리를 반드시 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리즈만도 좋은 오퍼가 있으면 보낼 생각을 할 필요성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저도 그리즈만에 대한 아쉬움은 있어요. 메시의 나이를 생각했을 때 물론 그리즈만하고 나이 차가 많이 나진 않지만 결국 그 다음 에이스를 그리즈만이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긴 듭니다만 근데 그리즈만도 이제 나이가 꽤 많이 네. 들어서요. 마냥 젊은 나이는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그리즈만도 보낼 수 있을 때 보내면서 돈을 모아야 되지 않나? 사실은 덴벨레가 부상이 아니라면 저는 그리즈만은 보유하고 덴벨레를 보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텐데 덴벨레가 또 어림없지.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메시 잔류를 전제로 얘기하는 겁니다. 메시가 만약에 떠나면 이거 다 파토고 그래. 이거 이렇게 판 되면은 엎어야 되지. 진짜 심각해집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판 없는 건데 판 네. 없고 난 다음에 장기말 다시 올려야 돼. 지금 하나씩. 근데 만약에 메시가 떠난다고 예. 친다면 메시 자리에는 그냥 그리즈만이에요. 아 그렇지. 그리고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에 또 뭐 하나 또 영입을 하거나 혹은 뭐 푸츠 이런 선수 써야 되는데 무게감 떨어지지. 네. 예. 그래서 일단은 메시 잔류를 전제로 얘기했고 설마 메시가 절친인 아구에로의 뒤통수를 치진 않겠지. 친구야 나는 간다. 아니야. 그리고 가는 거 아니야? 그럴 일 없어. 네. 저희가 나름대로 행복 회로를 돌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자 그러면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은 물론 지금 저희처럼 행복 회로 돌리는 것도 재미있긴 하지만은 우선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선수단 정리
그래서 이적 자금을 모으자. 두 번째는 센터백하고 미드필더, 특히 수비형 미드필더를 영입하면서 좀 더 공수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 그래야지만 다음 시즌 내내 힘을 발휘할 수가 있다. 저희가 이제 센터백 얘기할 때에는 뭐 라포르테라든가 파우토레스 얘기를 했는데 아 근데 두 선수 되게 원하나 보다. 맨날 두 선수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왼발 센터백으로서 빌드업이 되잖아 또. 그렇죠. 스페인 출신 스페인 선수고요. 또 믿을만 하죠. 네. 예. 그리고 라포르테 스페인 대표팀에서 잘하고 있어. 그렇게 좀 못해야지 몸값이 떨어져. 그런 결론이구나. 난 렁글레 실망이야. 렁글레가 프랑스 대표팀에서는 좀 잘했어야지. 그래야지 몸값이 좀 올라가면서 나갈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딜도 안 된다고. 그래. 그냥 여기 남아야 돼. 안 돼. 네. 여하튼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가 이제 타피아 같은 스타일이라고 얘기했는데 타피아하고 연결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런 유형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지. 그런 예. 유형이면 그리고 타피아라면 이정료가 그렇게 세지도 않을 듯 싶으니까. 여기에 또 이정료를 많이 쓸 수가 없으니까 지금. 제 생각에는 피아니치를 만약에 보낸다면 임대가 아니라 이적시킨다면 그 금액으로 타피아는 충분히 영입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정도도 가능할 것 같아요. 예, 네. 굳이 타피아가 아니더라도 뭐 리그 내 중하위권 클럽을 또 잘 뒤져보거나 또 다른 또 리그를 찾아보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네. 예. 자, 그래서 저희가 행복 캐롤을 한번 돌려봤습니다. 그래도 머리 아프다. 네. 선수들을 정리할 게 너무 많다. 네, 정리할 게 너무 많은데 사실은 이적설이 나는 선수가 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 이거 나는 아약스를 응원하면서 이런 고민을 해본 적이 없거든. 이렇게 주걱 덩어리들의 쓸모없는 인간들이 많은 팀이 없어. 네. 이거 누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진짜. 여하튼 아직 여름은 끝나지 않았고 그래 아직 그리고 유로 끝나면 또 그때부터 시작일 수도 있어요. 네. 브레이스웨이트 잘하고 있어. 몸값 올리고 있어. 네, 잘하고 있고. 그리고 네덜란드 잘했어. 더용 많이 피곤했거든. 네, 빨리 돌아오게 됐고. 네. 렁글레이 몸값 올렸어야지. 난 여기서 먼저 그냥 칼퇴할래. 자, 바르셀로나 여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름 끝까지 지켜봅시다. 더용.